다음 52번 갑니다.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고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했습니다. 문제가 좀 이렇게. 자, 거기 소유권 보전 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거는 중간 생략 보전 등기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자가 건물을, 그러니까 보전 등기한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면 그 등기정은 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주문 틀린 얘기고요. 두 번째, 가등기는 임시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등기 권리의 적법, 당연히 추정이 돼야겠죠. 네 번째, 추정력은 이익만 아니라 불이익에서도 인정되는 거예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추정 효과는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형,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정답 5번이었고요. 다음 53번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에서만 나오는 얘기죠. 자, 물권 청구권. 정답은 4번. 항변권 있는 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돼 있죠.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소유권 추록인데 소유권 기초로 해서 혹시 반환 청구권을 던질 때 물론 당연히 현재 점유자한테 던지는 게 맞습니다. 단 이 현재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 즉 본권,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던지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자가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변권도 점유할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53번은 정답 4번입니다. 점유할 권리, 본권은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다는 사실. 따라서 점유할 권리, 본권 있는 자한테는 213조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54번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얘기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1번 지문은 사기가 나옵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라는 거.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닙니다. 따라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 자, 2번 지문은 침탈당했습니다. 이때는 반환 또는이 아니고요. 2번은 또는이 아니고 또 한으로 됩니다. 함께. 틀렸고요. 세 번째,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 선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네, 204조 사망을 얘기하죠. 침탈자 선의 특별 승계는 승계는 204조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이 될 것이고요. 4번 지문은 자, 3번을 이어서 하는 거죠.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했을 때 침탈자 선의 매수로부터 악의로 이를 전득한 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틀리죠? 4번은 방패.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같이 묻어가기 때문에 그자한테 행사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침탈당해서 2년이 아니고 몇 년? 1년. 그래서 54번은 204조를 가서 겨냥해서 낸 겁니다. 틀리지 마세요. 다음 55번 갑니다. 자주점유, 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55번 정답이 1번.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시효취득에서 차이가 나죠. 취득시효는요 반드시 평공자가 꼭 들어갑니다. 자주점유가 요건입니다. 소유자가 없으면 취득시효 절대 할 수 없다. 2번 지문 권원성질상 불분명한 점유는 타점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점유로 추정. 세 번째, 임차인의 점유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가 아니고 타주. 네 번째, 물건을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고 있다. 매수인 점유는 타주가 아니고 자주. 다섯 번째, 타점유자가 새로운 건에서 수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다. 타주가 아니죠. 자주가 되겠습니다. 네, 55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5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선의취득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선의취득. 자, 선의취득은
동거인. 동거인,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으면 을은 당연히 무권리자가 됩니다. 무권리자. 자, 믿고 산 병은 뭐 할 수 있다? 선의 취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을은 동산을 뭐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통해서, 거래는 반드시 유효를 전제로 들어가야 되고요. 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인도 점유하니까 병은 뭐 해야 됩니까? 평언하고, 그 다음에 평언 공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선의이며, 그 다음 뭐예요? 무과실.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번 점유 개정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했을 때 양수인 간에서는 먼저 현실 인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당연합니다. 점유 개정에서 동산을 이중 양도했으는 먼저 현실 인도 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할 것이고요. 두 번째, 양수인의 선인 경우 과실이 있더라도 선취득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평언, 공연, 선의, 앤드, 무과실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실 있으면 선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56번은 정답이 2번. 세 번째는 상속은 거래 아니므로 선취득할 수 없다. 네, 여기 상속은 거래가 아닙니다.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겠지만 상속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선취득할 여지가 없고요. 다섯 번째, 점유 개정 같은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도 중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 인도가 있고, 그죠? 또 간이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 개정이 있고,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을병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을에 점유하지 않습니다. 현실 인도 하지 않고요. 이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얘만 을이 점유를 해요. 점유를 이쪽이 하고 이쪽이 하고 이쪽 안 하고 제3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가 다 떠나 있는데 딱 하나 안 떠 있는 게 바로 뭐다? 점유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선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선취득 객체는 동산한다. 네, 동산이지 부동산은 절대 선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56번은 정답이 2번. 다음 57번 갑니다.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57번도 별표해 두시고 자주 기억하시고요. 타당성 없는 것은 거기 5번 보시면 유익비 경우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기간을 허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7번은 정답이 5번. 203조를 갖다가 가서 잘 정리하십시오. 자, 1항은 자, 위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 뭐 할 때? 반환을 요구할 때 비로소 무슨 비? 필요비하고 뭐다? 유익비를 뭐 달라?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자, 필요비를 지출 즉시 이런 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유익비, 계약이 종료 후 이런 말 없습니다. 임대차가 아닙니다. 203조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때 비로소 들어가고요. 두 번째 지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유익비 상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네, 청구를 했을 때 선택 문제가 있어요. 선택이요. 이 선택은 네, 점유자가 선택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고요. 반드시 누가 한다? 회복자가 선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비용이 큰 게 유익비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비는 아니고요. 필요비는 아니고 유익비 상환 가지고 이걸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조심할 것은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라는 거. 네, 그거 가서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51번, 5번 정답입니다. 허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이것도 취득시효도 반드시 나오죠. 자, 58번 틀린 지문은 3번.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 취득 후 부동산에 관해서 을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을은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렸네요. 자, 등기는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지 네,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58번은 3번, 나머지 것도 좀 잘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갑니다. 토지를 가불병 3명이 공유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 됐습니다. 자, 59번은 1번은 지분 탄력성이란 말씀입니다. 상손 없이 만약에 뭐하면 사망하게 되면 1번은 지분 탄력성 때문에 아시습니까? 탄력성 들어가기 때문에 지분 비율로 각자 귀속하고요. 두 번째 보존행위는 보존은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요. 각자도 관계가 없겠죠. 세 번째 지분이 균등하다면 관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기 때문에 균등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정의 공유물을 침해하면 갑은 단독으로 방해제거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틀렸네요. 4번. 네, 보존 행위로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야지 맞겠죠. 다섯 번째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어요. 공동소유 정답 4번이었고요. 네, 60번 가져오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됐을 때 지료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갑하고 을하고 자, 지료 지급 약속은 했는데 이 사실을 등기부에다가 뭐 하지 않았다?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이 지상권 갖고 있을 때 혹시 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만약에 뭐 했으면요. 그죠? 혹시 병한 때 이렇게 양도가 됐으면 지상권 양도가 됐을 때 지료 증액 이야기는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으면 갑은 자, 이 을한테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등기되지 않은 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이 병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제한테는 지료 증액 청구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등기 안 했으면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증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양도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이제한테 가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60번의 2번은 기간 만료하면 바로 지상물 들어 안 됩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갱신해서 거절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법정상권인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 취득하기 전 법정상권을 양수할 수 없다. 양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료는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무상, 유상 다 가능하고요.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편면적 강요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60번까지 정답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